반갑습니다. 행복한 퇴근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퇴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퇴근은 응물자연하라 얘기를 하죠. 왜 퇴근해서 응물자연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퇴근은 이제 운기를 통해서 퇴근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왜 이 운기를 해야 되느냐? 이 운기의 중요성. 즉,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운기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수를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운기를 들어보기는 했으나 이 운기의 개념 없이 그냥 토로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 운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운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태극근은 역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무술입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우주가 한 번은 이렇게 지축이 이렇게 한 번은 뒤틀렸다가, 한 번은 이렇게 또 뒤틀렸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전사운동을 하면서 이 우주가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쫓겨 보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그죠? 또 달도 이제 또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운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지하든 또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로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죠. 배꼽으로 이제 탯줄에서 영양분을 받는데, 이때는 기행팔맥으로 기운이 도는데, 애가 이제 엄마 밖으로 놓아서 탯줄을 끊는 순간에 우리가 폐호흡을 하죠. 이 폐로 호흡을 하게 되면 하는 순간에 폐가 딱 열리는 순간에 이 인동맥이 다통이 되어서 십이경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 몸은 십이경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기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또 그 십이경락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 바깥에 기운이 돌게 되는데요. 낮에 50번, 또 밤에 50번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지하든 못하든 이렇게 끊임없이 기운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에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받아서 태극근이 운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태극근의 가장 핵심 요소가 응물자연한다는 도리거든요. 응물자연한다. 그럼 왜 태극근에서 응물자연 해야 되느냐? 보면 산이 하나 이렇게 있죠. 산이죠. 산이 이렇게 이제 그냥 태초에 이렇게 생겼어요. 태초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렇죠?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이 골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골을 따라 이 물들이 지납니까? 빗물이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제 이렇게 빗물이 고여서 내려와서 이제 강으로 모이고요. 그죠? 이 강으로 모인 것이 이제 바다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 산에 손을 안 댔지만 비가 오면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물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인 거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그죠. 또 태어나 보니까 뭐 내 부모님이 그냥 어떻고,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태어나니까 정해지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다 선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태극권은 제가 이게 후천적인 공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극권은 후천적인 공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자, 그냥 이게 자연스럽죠.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인간이 내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는 골이 흐르고 있는 물을 내가 인위적으로 길을 파서 이렇게 길을 내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죠. 후에 내가 이 길을 빗물을 이렇게 만든 거야. 만들어서 물이, 이게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와서 내 눈에 물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산에도 존재했겠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걸 갖다가 후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천. 내가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태극권의 수로는 후천적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12경락은 선천적으로 타고났죠. 타고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타고나니까 12경락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런데 후천적인 공부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몸에 새로운 갱을 하나 뚫는 거예요. 갱락줄을. 그러니까 이 기운이 흐르는 거를 새로이 뭡니까? 뚫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없었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물기를 만들듯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수론을 통해서 내 몸의 기운이 흐르는 그런 갱락을 새로이 만드는 거죠. 이게 태극권 수론의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드는데 왜 응물자연 하라고 하느냐? 이 응물자연은 태극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응물자연 하라고 하는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태극권의 깊은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응물자연해라고 하느냐? 그렇죠? 왜 응물자연해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이걸 지구라고 그러죠. 지구, 그죠? 이거 지구인데 땅이죠, 그죠? 땅,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되게 보면 이제 이걸 음이라고 칭해요. 땅은 이게 이제 하늘이죠. 하늘. 이게 천, 그죠? 되게 이걸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이 지구에 보면 한 나무가 하나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한 개 서 있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죠. 이 나무는, 그죠?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면, 이제 싹을 피웠다가, 무성하게 피웠다가, 가을이 되면 또 지고, 그죠? 다시 겨울 되면 잎을 떨어뜨리죠. 이렇게 반복하죠.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무가 살아나가죠. 근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봄에 싹을 튀어서 여름에 그것이 무성하게 키우고 또 가을이 되니까 또 이게 이제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뿌리로 나가면서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스스로 잎을 탁 떨어뜨리죠. 그 나무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뭡니까? 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알아서 싹을 탁 태하고, 그죠? 나무 잎을 이렇게 무성하게 해서 겨울 되면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아가는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뭡니까? 능동적이죠. 능동적으로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땅과 하늘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관계에서 보면, 이 하늘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운이란 말이에요. 봄 기운이 나무를 이렇게 오면, 나무에 이렇게 닿으면, 이게 나무는 뭡니까? 봄 기운이니까 내가 싹을 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기운이 와야만이 뭡니까? 싹을 틔우죠. 그 봄에 기운이 가고 여름이 오게 되면 이 여름의 활발한 그 기운을 받아서 나무 잎을 무성하게 키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나무는 계속 무성하게 나무 잎을 키워서 활성하게 하고 싶은데 어느 또 어디에 가을의 기운이 찬 기운이 이렇게 싹 오니까 뭡니까? 이 나무가 뭡니까? 이제 가을에 찬 기운이니까 이 나무에 거두어들여야 되겠다. 지가 거두어들이죠.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 잎을 이제 다 떨어뜨려요. 이러한 관계에서 보면 이 나무는 뭡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막 피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늘과 땅의 에너지 순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나무는 뭡니까? 수동적이단 말이에요. 그래, 봄이 오면 봄 기운이 오니까 싹을 틔우는 거죠. 겨울의 기운이 왔는데 내가 싹을 틔운다고 싶으면 탁 틔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운이 맞게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 기운에 따라서 시키면 시키는 데 따라서 내가 바꾸어서 산단 말이죠. 이 겨울에 나는 잎을 떨구기 싫어. 무슨 상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한들, 그죠? 이 나무는 뭡니까? 결국 죽는 거죠. 이 계절을 거역하고서 이 나무가 살지 못하니 이 나무는 이 관계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늘은 뭡니까? 능동적이죠. 적극적으로, 그죠? 하늘에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따라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관계에서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뭐 겨울에 날 추울 때는 우리가 난방을 해서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계절을 완전히 역행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도. 동물은 이런 나무들, 이런 움직이지 않는 식물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지구상에 있는 땅에서 사는 동물들은 결국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봄 기운이냐, 여름 기운이냐, 가을 기운이냐, 겨울 기운이냐를 잘 느껴서 여기에 그때그때 따라서 잘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응물 자연한다는 거죠. 응물, 응한다. 물에 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이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응물 자연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태극기의 가장 큰 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물 자연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물 자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여기에 따라서 하늘의 기운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하는데 처음에 봄 기운이 오실 때에 그 김이, 그죠? 겨울에 꽝꽝 얼어 있다가 봄 기운이 약간 싹 오면 이 나무가 이제 봄 기운이 왔다. 완전히 봄은 오잖아요. 처음에 봄 기운이 오르는 걸 느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이 김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